대전 영락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인아트 상담교육센터 박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애니어그램과 함께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애니어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힘의 중심과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하셨던 진단 결과지에 대한 해석 방법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요, 크게 하나의 원의 9가지의 점으로 이루어진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가지의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람이 다 9가지 유형으로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이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는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근원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의 성격과 타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다른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도구가 있는 것처럼 애니어그램도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라고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요, 크게 본능 중심형, 감정 중심형, 이성 중심형의 3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크게 본능적인 이 행동이 먼저 나가서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움직임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의 파고가 더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고, 이성적인 움직임이 더 많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게 본능 중심형, 감정 중심형, 사고 중심형으로 크게 3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본능 중심의 형은요,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본능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분들이고요. 자신의 의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관철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감정 중심의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 중심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 불안해.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실은 말씀드리긴 쉽지 않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 앞에 불이 났어요. 갑자기 불이 났는데 이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반응 양식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불이 났어? 그럼 빨리 가서 불을 꺼야지 라고 하면서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소화전에 호스를 끌어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바로바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본능 중심형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감정 중심의 사람들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지,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저 안에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감하고 그렇게 감정을 쓰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 중심형의 사람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행동으로 뛰어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행동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물론 가슴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으로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동으로 뛰어들어서 저 불을 다 끄는 것은 옳지 않아. 나는 소방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지 라고 이 사고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사고 중심형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꼭 모든 사람들이 사고형은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감정형은 뭐 가슴만 아파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예를 통해서 아하,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본능 중심, 사고 중심, 감정 중심의 세 유형을 좀 더 이제 더 나눠서 9가지 유형으로의 성격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능 중심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를 펼쳐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8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내 뜻, 나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 관철시키고 이것을 통용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 반드시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흔히 이런 사람들을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적인 지도자 유형들이 많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지도자 유형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보이는 지도자 유형이다 보니까 좀 카리스마가 남들보다 있겠죠. 그래서 역시 저 사람은 지도자다워. 카리스마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유형에는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의 모두 유형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다 좋은 점만 갖고 살겠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 떠오르시죠? 모든 사람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더 단점으로 보일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자신의 뜻을 관철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뜻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칫 너무 권위적이거나 좀 독재적인 그런 성격을 띨 수도 있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9유형의 사람들은요, 그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과 그런 화합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유형은 내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제발 세상이 평화롭게 굴러가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좀 힘이 있고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9유형은요. 좀채로 내 속에 어떤 뜻이나 의지가 있지만 좀채로 나서지는 않아요. 묵직하게 가만히 있어서 너도 좋고 다 좋아 라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잘 수용하는 편이라서 대개의 사람들이 9유형을 많이 편안하게 생각을 하죠. 네.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9유형의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한 면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편하다 보니까 좀 느긋해 보이고요. 또 더 심하게 말하면은 게을러 보이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해. 왜 저렇게 가만히만 있지? 라고 답답해 여기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9유형들은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묵직한 무게가 있어서 흔히 대기만성형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1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유형의 사람들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정확해. 그래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참 완벽하게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려면 내가 좀 더 성실해야 되겠죠. 내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1유형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모범이 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덕적이기도 하죠. 원칙을 잘 지키고 진짜 남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신호등에서 항상 신호가 바뀌어야 길을 건너는 그런 원칙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양심과 도덕과 규율, 원칙들을 잘 지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이겠어요. 그럼 이번 모범적인 분들한테 단점이 어떤 점들이 발견되겠어요? 사실 자기 혼자 생활하는 데는 1유형은 참 괜찮은 분들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나는 이렇게 정말 따박따박 정확하게 생활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자칫 눈을 다른 데로 돌렸을 때 이분들은요. 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나 비판의 눈초리로 보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그 비판의 눈초리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네, 불편해지고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항상 잘못하는 느낌으로 나를 바라보지? 라는 불편한 느낌을 많이 갖게 하는 게 인류형이 가진 아쉬운 점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본능 중심의 유형들은요, 8, 9, 1 유형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살펴볼 감정 유형의 2, 3, 4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2, 3, 4 유형은 중에서 특히 이 유형은요, 흔히 헬퍼라고 해요. 여러분들 진단 검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이 유형의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유형의 분들은요, 느낌이 오지요. 누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서 도와주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알아서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참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아우 정말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준비해줘서 좋아.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해결해 주니까 참 좋아 라고 해서 이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에게는 또 어떤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네,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은데 다 친절을 베풀면서 커피를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나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다 준다든지, 뭐 물을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원할 거야 라는 생각에 나의 생각이 좀 더 앞질러 가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또 부담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꼭 본인이 그렇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그 보상이 오지 않거나, 근데 꼭 보상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약간 불친절을 하거나 좀 응답이 오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너무 너무 했나? 아니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그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상처받지만 이 유형의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예, 이번에 보실 3유형은요. 3유형 같은 경우는 좀 도회적인 이미지의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생들 중에서도 수행평가를 하면 좀 더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자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서 100점을 맞을 거야. 좀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라는 어떤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네. 1유형은 좀 더 옳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것들을 열심히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유형은 내가 어떤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목표점을 이루게 되면 나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유형은 아주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많이 속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회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예, 사회적으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3유형 역시 안타까운 점들이 있겠죠. 3유형의 아쉬운 점들은 너무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옆도 보지 않고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경쟁적이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하는 걸 하기도 하는 경우가 3유형의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4유형은요. 4유형은 저 세상에 저 밤하늘의 별에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단 하나의 나의 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참 고유하고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그 무엇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내 안에 다른 2유형이나 3유형의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인정, 칭찬을 주로 원한다고 한다면 4유형은 그 진실함 속에서 나의 진실함을 알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상당히 나의 내면의 깊은 점들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좋고, 또 나의 그런 깊은 마음을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적인 영역으로 표현하는 이런 신미함이 다른 유형보다 더
있고 많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사유형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술의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 3, 4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중심형인 5, 6, 7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고 중심의 유형은 맨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불안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반응한 양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5유형은요, 이 세상에 내가 좀 잘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겠지. 지식과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열심히 연구하고 내지는 뭔가를 알아내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내겠죠. 그러면 그럴 장소는 어디겠어요? 네,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막 흥겹게 노는 장소가 아니라요, 나 혼자만의 공간,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지만 오유형에 있어서는 특히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유형은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보를 찾아내고 지식을 쌓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가는 실천적인 면에서는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은 오유형의 장점일 수 있겠지만요,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어서 좀 더 생활하는데 이것을 같이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좀 다른 에너지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유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규형은 로열리스트라고 해서 충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류형도 성실한 사람이고, 뭐, 유규형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네. 성실보다 좀 더 강한 의미로 충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류형은요, 자신이 옳다라는 그런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유규형은 좀 더 충실한 사람인데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는 그런 자기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없지만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내지는 그 분야의 어떤 정보나 이런 학술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여러 뭐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옳은 방식이야, 이런 것들이 잘하는 방식이야 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에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가서 거기에 그 매뉴얼대로 굉장히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좌충우돌하면서 모험하거나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일들은 별로 없겠죠. 주어진 틀 안에서 아주 안전하고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유경은 모험은 별로 안 해요. 네, 모험은 별로 안 하고, 좀 전에 자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도 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우유부단한 그런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유경만큼 성실한 분들이 없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7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7유형은요, 5유형이나 6유형이 불안한 세상을 대처하는 방식이 정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좀 더 안전을 찾아서 이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 길을 안전하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7유형은 세상이 불안한 거를 알기는 알지만 그거를 알고 싶지 않아요. 아는 거는 나한테 좀 힘든 일이야?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 라고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7유형을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7유형은요, 아주 잔재주도 많고요, 다재다능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말도 잘하고 화술도 좋고 또 사람들을 끄는 매력도 있고, 이래서 아까 5유형이 좀 혼자만 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7유형은 사람들 많은 모임과 이런 사교를 굉장히 좋아하죠. 또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점점점 그런 모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을 잘 만들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흥미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재주가 있지만, 안타까운 점들은 대부분의 진료형들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아주 흥미롭고 호기심이 많아서 잘하는데 그 일을 끝까지 가는 힘들이 좀 약하다라는 점이죠. 그 점이 이 진료형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애니어그램의 힘의 중심과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정말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이 애니어그램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보니까 몇 유형이네? 넌 몇 유형이네? 라고 사실 처음엔 저도 많이 그러긴 했는데요. 애니어그램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아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나를 수용하고, 그러다 보면 쟤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네, 서로가 서로를 그 갈등이 덜해지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가시겠지만, 아무래도 또 생활하다 보면은 작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디 아무쪼록 이러한 어떤 유형 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시길 바라고요.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절대로 쟤는 저래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절대 아니고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 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